2023년 세법 개정안 보셨나요? 오늘 오후 4시에 엠바고 걸렸던 건이죠. 근데 이제 이틀 전부터 이제 막 유출이 돼가지고 내용이 다 퍼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도 뭐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원문도 한 번 더 봤고요. 보시면 뭐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죠. 기대했던 부분. 그게 뭐였을까요? 그 전부터 이제 세무 관련된 분들이 7월 달 되면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이런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이 단기 매도에 대한 세율 완화, 취득세 완화도 혹시 모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유튜브 영상 클릭하게 되고 그 영상 보다 보니까 기대하게 되고 아이고 언제 나오나 한 게 지금 오늘 나온 거죠. 오후 4시에. 그쵸? 빠른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잘 안 보이고 혼인에 따른 뭐 증여재산 1억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결혼할 때 되면 자녀에게 1억 정도 증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결혼하기 전에도 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더해가지고 1억 5천까지 가능하다. 양가에서 받으면 3억까지 가능하겠다. 그러면 종잣돈 3억 가지고 대출을 한 60% 또는 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70%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본 3억을 넣으면 최대 10억짜리 집을 내 집만을 할 수 있다. 10억이면 33평은 좀 그렇고 24평대를 평당 4천만 원으로 하면 광명, 성남, 뭐 구리시 이런 곳까지는 전부 신축, 똘똘한 아파트로 전부 커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혹여나 둘이서 맞벌이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놓은 게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입지로도 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뭐 투자할 때 뭐 크게 뭐 상관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뭐 개괄 규정해갖고 있는데 이것도 특수한 상황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외해 줄게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특수한 경우들. 그 경우에만 제외해 주겠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뭐 투자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분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죠. 예. 그쵸. 그래서 이게 총 177페이지쯤 됩니다. 이거를 넥스트 페이지를 넘기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쭉쭉쭉 다 봤는데 뭔가 허전한 거죠. 뭐지? 뭐지? 왜 있을 게 아무것도 없지? 네. 결론은 그거죠. 양도세 중과 폐지 이번 내용에 없더라. 그리고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세율 변화 없더라. 포함된 게 없더라. 취득세 완화 당연히 포함된 게 없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이제 주사위 내년 총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그쵸? 내년 총선까지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 초 돼가지고 뭐가 또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내용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것저것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아, 이제 부동산 하락하겠네? 뭐 이렇게 결론 짓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뭐 이런 내용이 없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또 부동산은 또 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또 결론 짓고 있나요? 일단은 저는 정부 정책은 결국은 사람이 이제 펼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도 정부에서 다 내놓은 거고
이걸 딱 보면 이제 그들의 포지션을 이제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지금 이번 정권은 시장에 웬만하면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관여하고 그 외 것들은 최대한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냥 시장의 논리에 그냥 맡기려고 한다. 거기에다가 뭔가에 손을 대려고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맥락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개정안에 아무것도 손댄 게 없거든요.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것들은 이미 다 손을 대줬거든요. 뭐 역전세도 대줬고, 그 다음에 둔촌주공 살리기도 해줬고, 미분양 급하게 늘어나는 것도 불 꺼줬고, 그 말고는 사실은 뭘 더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내뱉었던 약속을 하겠다라고 내뱉었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올 초에. 그게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 1년 미만의 거래를 하면 70%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가 이거를 45로 해주겠다. 1년 이상만 가져가면 일반 과세로 해주겠다. 일반 세율로. 그리고 주택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조금 매도했을 때 세율을 좀 낮춰주겠다 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또 뭐라고 했냐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겠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이것들을 다 적용할 계획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이거 2023년 1월 기사를 제가 지금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법 개정안에 전혀 포함 안 시키고 이걸 안 시켰다는 말은 내년에 이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부동산에는 지금 이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안 함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종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분양권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 뭐 일반 주택, 뭐 좀 나아가서 입주권,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주택하고 입주권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나 입주권은 지금도 그렇고 뭐 과거도 그렇고 한 2년 정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과세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처음에 이제 분양권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청약으로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2년까지 안 가져가고 싶은 경우도 많거든요. 등기를 안 치고 싶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양권이 만약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미만 보유하면 70%인데 세금이 너무 과하죠. 못 팔죠. 1년 이상을 보유해도 60이에요. 2년을 보유해도 60이고 계속 보유해도 6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 치기 전까지 계속 60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등기를 안 치고는 못 빼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등기까지는 생각이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등기 치려고 했더니 내가 입주를 못할 것 같고 세를 줘야 되는데 그때 전세가가 하염없이 내려가고 투자금 엄청 많이 묶여야 되네.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청약 그거 10%만 있어가지고 당첨된 건데 또는 그 프리미엄 조금 붙여서 산 건데 이런 분들이 여기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분양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분양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금 다급해지겠죠. 세금이 과해서 일단 팔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그냥 가져가지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차피 세금이 과하니까 그렇게 해서 등기까지 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를 못 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선택지는 뭐가 돼야 될까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지만 그걸 거래할 수 있겠죠. 또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도 굉장한 고민인데
이거를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막 분양권을 사려고 할까요? 이걸 사서 본인이 등기까지 무조건 칠 사람들은 하겠죠. 뭐 실수요라든지 그런 분들은 하는데 조금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꺼림칙하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거래가 조금 더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청약 시장은 물론 이제 실수요자 위주가 많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실입주하면 중간에 뭐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 분들도 분양권 청약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냐면 청약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거든요. 다른 그 어떤 시장보다. 근데 세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세법은 못 따라가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청약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사실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청약 시장이 세법으로 인해서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겠죠.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사실 물음표예요. 이거를 뭐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 답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그 모니터링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모니터링 시점이 저 녀석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쟁쟁한 곳들의 청약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사이드에 외곽에 막 진짜 터무니없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나름 입지가 좋으면서 뭐 브랜드의 대규모 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명확하게 탁 알 수 있죠. 경기도 광명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가 뭐 12억 뭐 넘는다고 하는데 입지는 양호하죠. 근데 금액은 높죠. 과연 이거를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 되게 좋은 샘플이 지금 딱 세법 개정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보면 시장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 폭발하면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뜨겁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 녀석은 이제 광명이 아니라 서울이죠. 서울 내에서도 광진구 입지가 너무 좋은 구역 초역세권이죠.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도 이거는 수요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단지보다 분양가 가격 자체는 높지만 옆에 있는 애들 대비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과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많을까 체크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도권하고 다르게 또 지방도 요즘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도 지방도 지금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딱 체크하기에 좋은 애들이 다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보면 일단은 평택 신도시 안에 저렴한 브랜드 택지개발 안에 있는 요거 고도국제 호반 서밋 3차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했던 거 대비 얼만큼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체크 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천에 있는 중리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거 이천은 사실 경기도 너무 외곽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 내에서 입지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북천안 자에도 사실 좀 너무 사이드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다 완판하고 분위기가 양호하다면 지금 이 세법 개정안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최근에 1, 2개월 동안의 분위기와 다르게 이 개정안 다음에 바로 분양한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거나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지거나 미달나거나 막 그렇게 된다면 이게 영향이 꽤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분양권, 프리미엄 이런 것에 거의 영향을 바로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 청약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